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뜨거운 감자죠. 엄청난 수익률의 유혹, 하지만 동시에 파산의 위험까지 품고 있는 양날의 검, 바로 레버리지 ETF TQQQ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이 사나운 야수를 데이터로 길들이는 전략,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이 숫자부터 한번 보시죠. 마이너스 99.98%. 만약 TQQ의 잠재력만 믿고 그냥 쭉 사서 보유하는 전략을 썼다면 최악의 경우 내 투자금이 겪었을 수익률입니다. 네, 사실상 전 재산이 사라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당연히 생기죠. 아니, 이 끔찍한 위험은 피하면서 TQQQ의 그 폭발적인 상승 잠재력만 쏙 빼먹을 방법은 없을까? 과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아주 간단한 규칙 하나로 이걸 가능하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탐구해볼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인데요. 먼저 TQQQ가 도대체 왜 그렇게 매력적이고 또 왜 그렇게 위험한지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이 야수를 길들이기 위한 간단한 규칙을 하나 소개해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엔 이 규칙이 과거 시장에서 진짜 통했는지 데이터로 한번 검증해 보고 가장 좋은 방법은 뭔지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쩌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이 모든 걸 알고도 왜 실행하기 어려운지 그 진짜 이유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우선 TQQQ가 뭔지부터 간단히 짚고 넘어가죠. 이건 나스닥 100 지수의 하루 수익률을 무려 3배로 따라가도록 설계된 ETF입니다. TQQ의 유혹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차트의 주황색 선 한번 보세요. 다른 지수들은 물론이고 원래 추종하는 나스닥 100 지수조차 거의 바닥에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정말 엄청난 성장세죠. 이게 바로 3배 레버리지의 마법입니다. 하지만 그 강력한 마법은 정확히 반대 방향으로도 작동합니다. 손실도 3배로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마이너스 99.98%라는 사실상 투자금 전부가 증발해버리는 그런 재앙적인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 끔찍한 위험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분석할 자료는 아주 간단하고 또 고전적인 도구 하나를 제안합니다. 바로 200일 이동평균선을 마치 전등 스위치처럼 온앤오프 스위치로 활용하는 겁니다. 원리는 정말 간단합니다. 200일 이동평균선은 보통 시장의 장기적인 추세를 보여주는 지표로 많이 쓰이잖아요. 그러니까 TQQQ 가격이 이 선 위에 있을 때, 즉 장기 상승 추세일 때만 시장에 참여하고요. 선 아래로 뚝 떨어지면 바로 빠져나와서 현금으로 들고 있는 겁니다. 큰 하락장을 피하자는 거죠. 말은 그럴듯한데 과연 과거에도 이 전략이 실제로 통했을까요? 자, 지금부터 데이터를 통해 그 진실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백테스트는 이렇게 진행됐습니다. TQQ에 투자하는데 언제 사고 팔지를 결정하는 신호는 4가지 다른 자산의 200일선을 기준으로 삼았어요. S&P 500, 나스닥 100, 그리고 2배, 3배 레버리지 ETF 자체를 기준으로요. 그리고 이 전략들을 닷컴 버블이나 2008년 금융위기 같은 최악의 시장을 포함한 3개의 다른 기간에 걸쳐서 테스트했습니다. 첫 번째 테스트입니다. 2010년 이후에 이어진 엄청난 강세장인데요. 이때는 사실 놀랍게도 그냥 TQQQ를 사서 가만히 두는 게 수익률이 더 높았습니다. 여기 표를 보시면 이 기간 동안 TQQQ를 그냥 보유하는 건 연평균 37.75% 수익을 냈는데 전략을 쓴 경우는 약 26% 정도였어요. 그럼 이 전략이 필요 없는 거 아니냐 싶으시죠? 하지만 방어 전략의 진짜 가치는 이렇게 계속 오르기만 하는 시장이 아니라 시장이 갑자기 무너질 때 드러납니다. 바로 이럴 때 말이죠. 2008년 금융위기. 이 전략이 투자자를 어떻게 지켜주는지 여기서 그 진가가 확실히 드러납니다. 결과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만약 그냥 TQQQ를 들고 있었다면 마이너스 95%, 사실상 투자금을 거의 다 잃었을 겁니다. 하지만 200일선 전략을 썼다면요? 최대 손실을 그 절반 이하인 마이너스 43% 수준에서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 전략의 목표는 수익을 무한정 늘리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 살아남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시험대입니다. 닷컴 버블 붕괴를 포함한 무려 40년이라는 장기 테스트 결과는 어땠을까요? 이 40년 동안의 최대 하락폭을 비교한 그래프인데 차이가 정말 극명하죠. 왼쪽의 단순 보유 전략은 계좌가 그냥 녹아내려서 회복이 불가능한 손실을 보여줍니다. 반면에 오른쪽 전략을 썼을 때는요. 손실을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확실히 막아주니까 다시 회복하고 상승할 기회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좋습니다. 이 전략이 재앙적인 손실을 막아준다는 건 이제 확실히 알았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테스트했던 4가지 신호 중에서 과연 어떤 걸 기준으로 삼는 게 가장 효과적일까요? 원본 자료에서는 S&P 500이나 나스닥 100 지수 자체를 신호로 쓰는 건 별로 추천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레버리지 상품의 변동성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해서 신호가 좀 늦거나 부정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남는 선택지는 2배 레버리지인 QLD와 3배인 TQQQ 자체입니다. 데이터를 보니까 QLD를 신호로 썼을 때 수익률이 가장 높았고요. TQQQ 자체를 신호로 썼을 땐 손실 방어랑 심리적인 안정성 면에서 가장 뛰어났습니다. 그럼 최종 선택은 뭘까요? 이 자료는 TQQQ 자체의 200일선을 신호로 쓰는 TQ 전략을 가장 균형 잡힌 선택으로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수익률도 괜찮게 유지하면서 방어력은 가장 좋고 무엇보다 간단하잖아요. 내가 투자한 상품의 차트, 딱 그것만 보면 되니까요. 자, 여기까지 데이터와 전략을 완벽하게 이해했어도 가장 어려운 마지막 관문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이 전략을 실행해야 하는 투자자 자신, 바로 우리 마음과의 싸움입니다. 이게 참 놀라운데요. 이 전략은 승률이 높은 투자가 아닙니다. 백테스트 결과를 보면 거래의 절반 이상, 심지어 70%가 손실로 끝날 수도 있어요. 아니 그럼 이게 어떻게 돈을 버냐고요? 그 이유는 수많은 작은 손실들을 다 합친 것보다 훨씬 더 큰 몇 번의 홈런 같은 수익을 내기 때문입니다. 자료 원작자의 실제 2.3년간의 거래 기록이 이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데요. 총 6번 거래에서 3번은 손실을 봤습니다. 승률은 딱 50%죠. 하지만 수익을 낼 땐 크게 내고 손실은 아주 짧게 끊어낸 결과 총 수익률은 122%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진짜 핵심 질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전략이라도 특히나 내 계좌가 2-3번 연속으로 파란불일 때 그때조차 원칙을 믿고 꾸준히 지켜나갈 수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결국 이 전략은 손절이라는 작은 손실의 겨울을 묵묵히 견뎌내는 투자자만이 거대한 수익이라는 봄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데이터는 우리에게 길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지는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죠.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그 추운 겨울을 견뎌낼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